UML 기초화 운영 내용은 설명을 제가 지금까지 드렸고 12장에서는 스타 UML 공개된 이 UML 툴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 UML 사용법과 기본 작성법, 그래서 여기서 자판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시간에 그 스타 UML을 가지고 자판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 UML은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staruml.io로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aruml3를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운을 받은 다음에 설치해서 처음 화면을 띄우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델 그 파일이나 지금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툴박스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툴박스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집기는 여기죠. 여기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어그램 관련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냐 관계도 있죠. 여러 가지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툴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행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에 보면 메뉴에 New라고 있어서 New를 선택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든 다음에 내가 여기서 다이어그램을 만들 거니까 여기에서 모델 익스플로러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보면 add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어요.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것이냐, 클래스 다이어그램, 패키지, 오브젝트, 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가장 UML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려고 합니다.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 어떠한 기능이 있냐. 제가 옛날에 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설명할 때 ATM기를 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ATM기를 다 사용할 줄 아니까 사용자가 ATM기에서 그 ATM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이 ATM기에 이 시스템이 있으면 사용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ATM기가 있으면 여기에 사용자가 제가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고객이 일반 사용자가 ATM기에 카드를 넣고 사용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누가 있어요? 관리자가 있겠죠. 관리자가 돈이 없으면 여기 돈을 넣어두고 그 다음에 잘못된 통장이나 막 카드가 들어간 거 있으면 그걸 꺼내든가 관리하는 거고, 일반 사용자는 ATM기를 이용해서 돈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 사용자는 이 ATM기를 통해서 뭐를 해요? 계좌 이체를 한다든가 현금을 인출한다든가 그 다음에 통장 정리를 한다든가 잔액 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좌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것 등을 사용하죠. 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시스템과의 관계를 그리는 게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TM기를 만들면 사용자가 어떻게 이 시스템과 관계에 있냐, 또는 예를 들면 요즘 그 마스크를 살 때 약국이 나갈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민등록증으로 이 시스템과 이 약사가 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시스템과 어떤 관계들이 있냐, 이 사람이 요일별로 오브제로 하면은 요일별로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관계를 그리는 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클릭하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뭐가 있냐, 이런 패키지, 유스케이스 오브젝트, 유스케이스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이름이에요. 기능. 가장 많이 쓰는 게 액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외부 시스템. 외부 시스템이란 말은 외부에 있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내가 ATM기에 카드를 넣으면 이 카드가 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 전달을 해서 그게 오케이 받으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스템도 액터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관계, 액터와 유스케이스와 액터 간의 관계, 방향성이 있고 액터들 사이에 일반화 관계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다른 요소가 요구되는 의존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인크루드 관계, 익스텐드 관계. 유스케이스는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액터를 먼저 만들어 봐야겠죠. 액터와 시스템 사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 툴박스에 보면 액터라고 있어요. 요 액터를 클릭하고 여기 에디터에 클릭하면 이와 같은 사람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글씨를, 여기는 메신저라고 썼어요. 메신저라고 작업을 해서 액터를 하나 만듭니다. 액터가 뭐하고 구분해요? 이제 액터가 어떤 시스템하고 하는 거냐. 지금 구성하는 게 뭐냐면 밴딩 머신이에요. 밴딩 머신. 자판기 시스템. 우리 자판기 보면 밴딩 머신이라고 하죠. 자판기 보면 내가 거기에 돈을 넣고, 자판기 거기에 돈을 넣고 내가 필요한 콜라, 사이다, 판타 이런 음료수를 내가 스프라이트나 이런 음료수를 뽑아 먹죠. 요 밴딩 머신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각형으로 여기다 그리는 게 시스템 바운더리라고 그래서 요게 시스템입니다. 요 안에. 그러면 요걸 어떻게 만드냐, 여기에 보면 유스케이스 서브젝트라고 있어요. 유스케이스 서브젝트. 다른 툴에는 투게더 같은 툴에는 시스템 바운더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스타 UML에서는 유스케이스 서브젝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시저의 유스케이스 서브젝트를 클릭해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요 사각형에 이제 서브젝트가 뭐냐면 ATM이냐 밴딩 머신이냐 요 이름을, 이 시스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시스템 이름을 여기다 쓰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그래요? 유스케이스 그리는 거예요. 이 사용자와 어떻게 사용하느냐, 메신저하고 요 사용자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이렇게 그리느냐,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이스를, 자판기 시스템은, 밴딩 머신은 세 개의 유스케이스를 그렸어요. 인풋, 아웃풋, 디스크립션. 인풋은 뭐냐,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을 투입구. 돈을 넣으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판기 시스템을 개발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스케이스를 어떻게 만드냐, 그거는 자판기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그 모델링을 연습하기 위해서 돈을 넣으면 인풋머니라고 하죠. 돈을 넣으면 이 불이 들어오죠. 500원, 1000원, 1500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는 게 디스크립션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게. 그 다음에 내가 콜라 버튼을 누르면 아웃풋, 콜라가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원을 넣고 콜라를 하나를 누르면 콜라가 1,000원이다. 그러면 처음에 인풋 2,000원을 입력하면 디스크립션에 2,000원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아웃풋을 제가 콜라를 클릭하면 콜라가 나오면서 디스크립션이 1,000원으로 바뀌죠. 여기에 인풋으로 2,000원을 넣었을 때, 잘 안 그려지는데, 2,000원을 넣었을 때 내가 콜라를 1,000원짜리를 눌렀다. 그러면 디스크립션에는 이 화면 표시하는 거, 요거는 1,000원이 그려지겠죠. 나타나겠죠. 그러면 요 인풋이 발생할 때
디스크립션이 발생하고 아웃풋이 나올 때 디스크립션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이 메신저하고 요 사람하고 요 인풋과 아웃풋은 관계 있지만 여기야 디스크립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메신저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표현이 된다. 인풋과 아웃풋으로 표현이 돼서 입력과 입력과 출력만 본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입력을 하면 디스크립션이 된다고 그랬죠. 요게 자동으로 될까요? 그 돈을 넣으면 화면에 그 돈 표시가 자동으로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안 일어나고 내가 선택을 해서 일어날까요? 아마 자동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와 유스 케이스 관계는 인크루드 관계와 익스텐드 관계가 있어요. 인크루드 관계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관계고 익스텐드 관계는 선택 관계예요. 그래서 익스텐드는 내가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냐 포인트로 결제하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이걸 익스텐드 관계라고 하고 내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를 인크루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되면은 디스크립션으로 인크루드 점선을 표시하는데 인크루드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출력을 한다. 아웃풋을 하면은 이 돈 표시가 바뀌죠. 그래서 디스크립션이 아웃풋으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요거를 인크루드 관계다 그래요. 인크루드 관계.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메신저가 인풋, 아웃풋에 연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는 화면 표시를 인크루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뭐 자세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 툴로 어떻게 만드냐. 그래서 인크루드 관계는 여기 있죠. 요 클릭해서 인크루드 관계를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액터는 여기서 이걸로 그리면 되고, 액터와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 요 사각형은 뭐예요? 사각형은 유스케이스 서브젝트. 유스케이스 서브젝트로 이거 그리고 여기 글씨 나오면 여기가 밴딩 머신 이거 쓰면 돼요. 밴딩 머신 쓰고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여기 있죠. 유스 케이스를 이용해서 3개의 유스 케이스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메신저와 인풋 아웃풋 관계 이거는 어소시에이션 관계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그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 클래스의 디스크립션 화면에 보여주는 이거는 인크루드 관계다. 그럼 인크루드 클릭해서 인풋에서 아웃풋. 참고로 익스텐드 관계는 거꾸로 해요. 이렇게 익스텐드 관계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요. 익스텐드 관계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거 잘못했네. 익스텐드 관계는 두 개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냐 아니면은 포인트로 하냐 이렇게 할 때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렇게 할 때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로 할 거냐 포인트로 할 거냐 할 때는 익스텐드 관계는 인크루드 관계와 익스텐드 관계는 이 점선으로 해서 화살표로 표현하는데 요거를 익스텐드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반대 방향. 그래서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로 할 거냐 포인트로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익스텐드 관계로 묶어놓고 그래서 인풋 돈을 넣으면 불이 자동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디스크립션. 그래서 인크루드 관계. 콜라를 하나 빼니까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 자동으로 바뀌는 거. 이거는 자동으로 된다는 거는 인크루드 관계. 이렇게 해서 메신저와 이 메신저 관계는 인풋과 아웃풋. 또 디스크립션은 인풋과 아웃풋 유스케이스와 사이의 관계. 이렇게 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 툴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판기 밴딩 머신에 대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모델링 툴 사용법을 설명을 하였습니다.